네, 오늘 시그널픽에서는 서울 용산 국민의힘 당선자시죠. 권영세 의원을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권영세입니다. 네, 뭐 끝까지 좀 마음을 졸인 지역구였는데 예. 생각보다는 표 차이가 좀 컸어요. 예, 그렇습니다. 어떠셨습니까? 뭐 처음에는 예. 좀 괜찮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중간에 뭐 좀 출렁이고 여론조사가 예. 안 좋아졌다가 그 막판에 또 이 왜 소위 깜깜이 기한이라고 불리는 네. 그 직전에 나오는 여론조사는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. 예. 근데 저희들이 다니면서 보면은 나쁘지 않은데 이상하다 생각을 했는데 뭐 출구조사까지 뒤지는 거로 나와가지고 좀 걱정이 됐습니다만은 뭐 개표하면서 바로 아 이건 이길 수 있겠다 좀 예. 여유 있게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. 사실 이번 선거가 네. 대통령실 이전이 있은 뒤에 처음으로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 그러니까요.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뭐 정권 심판적인 성격이 뭐 강하다 뭐 이런 식의 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네. 제가 사실은 그 뭐 이 물리적인 힘든 거야 뭐 모든 선거 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지만 이번 선거에서 특히 정신적인 부담이 조금 있었습니다. 근데 네. 다행히 제가 좀 여유 있게 이겨가지고 예. 좀 아주 다행으로 생각을 합니다. 그러니까 사실 종로가 청와대가 있다 보니까 예, 정치 예. 1번지 이랬는데 용산으로 이전하고 나서는 신정치 1번지는 용산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서 그렇죠. 뭐 예. 종로가 정치 1번지라고 그랬던 이유도 뭐 다른 이유가 아니고 네. 거기 청와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그런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실이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그 용산에 와 있으니까 네. 용산이 정치 1번지가 됐죠. 예. 정치 1번지를 앞으로도 좀 잘 지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. 예, 그렇게 하겠습니다. 네. 국민의힘은 일단 총선을 졌습니다. 예. 의원님이야 5선 달성을 하셨는데 당은 좀 적고 지도부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 오늘 전국위원회 열면은 황우여 비대위원장 임명하는 의결을 할 걸로 예, 그렇게 될 겁니다. 네. 두 분도 잘 아시잖아요. 예, 잘 알죠. 어떻게 예. 좀 평가를 하세요? 그 뭐 아주 저기 좋은 분입니다. 지금 뭐 어떤 분들이 무슨 뭐 좀 이 개혁적인 거하고 좀 거리가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이 뭐 비판이랄까요, 우려랄까요, 뭐 이렇게 예.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근데 사실은 그 개혁적이고 이런 부분이 평소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 네. 기준으로 할 게 아니라 무슨 일을 했느냐, 무슨 말을 했느냐 기준이 아니라 무슨 일을 실제로 보여준 게 있느냐 예. 네. 이걸 기준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음. 그런 면에서 우리 황우여 전 대표님 지금 새 비대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뭐 지도부의 사무총장 무슨 또 원내대표 대표 이런 거로 경험도 많으시고 네. 또 어려운 시기에 당을 이끈 경험도 많습니다. 그리고 수도권에서 계속해서 이 정치를 하셨기 때문에 네. 수도권의 이 어떤 그 유권자들의 그이 니즈라 그럴까요? 그 개혁 요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네. 길지 않은 기간이 있지만 우리 당을 잘 이끌어서 새로운 정상적인 지도부에 인계하는 일을 뭐 잘 해내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. 네. 전당대회까지 근데 안정감 있게 좀 끌고 예.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약간의 쇄신 성격을 바라는 목소리도 예. 있더라고요. 그러다 보니까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아무래도 당의 상임 고문 맡고 있는 원로이시고 좀 새로운 인물, 좀 개혁적인 인물로 비대위 꾸려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요. 여기엔 좀 동의를 하시나요? 글쎄요, 그 나이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 기준이 아니라 이게 결과 기준으로 해야 되고 네. 또 나이만을 가지고 이렇게 재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. 예.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네. 그 수도권에서 계속 정치를 해오신 분이니까 이게 어떤 부분이 우리 당이 지금 필요하고 특히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 어떤 식의 노력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뭐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. 네. 그래서 짧은 시간이고 뭐 전당대회 준비하는 게 주 역할이지만 그 과정에서 전당대회 룰부터 시작해서 우리 당이 이번에 패배 원인 정리하는 건 뭐 조정은 네. 위원회 단위에서 하겠습니다만은 총선 백서 TF. 그렇죠.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아마 좀 좋은 영향을 미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 지금 네. 이렇게 저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은 굳이 뭐 걱정하실 이유가 별로 없다 이렇게 네. 생각을 합니다. 지금 의원님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는 시청자분들이 있으셔서 좀 가까이 앉아주시면 저희가 좀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예. 비대위 얘기 일단 해봤고 비대위를 거쳐서 아마 전당대회를 갈 텐데 벌써부터 전당대회에 누가 나오냐 예.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아침에 보니까 의원님도
후보군에 들어가는 있으시던데요. 예. 단도직입적으로 아직, 어쩌면 아직 전당대회가 지금 뭐 일자도 확정이 안 되고 대개 6월 말 7월 초 정도로 예상을 하는데 네. 뭐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일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변화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아마 이 결심을 하고 얘기한 사람들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도 네. 아직까지는 뭐 결론을 내고 있지는 않습니다. 근데 지금 원내대표도 그렇고 지금 대표도 그렇고 네. 이게 한편으로는 지금 어려운 당을 내가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라는 부분도 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내가 이 직을 갖겠다 이런 식으로 비춰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. 이번 원내대표도 그렇고 앞으로 있을 전당대회도 그렇고 선뜻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뭐 당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일부에서는 이게 지금 뭐 전당대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당이 어떻게 개혁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가 먼저다 이런 목소리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그러니까 주저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뭐 조금 진전이 되고 그러면서 뭐 자연스럽게 누가 나갈 것 같다 이런 것들이 밝혀질 거라고 봅니다. 예.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전당대회 가능성도 좀 열어놨고 어제는 비공개로 이런 제안이 있었다. 공개를 한 게 있었는데 당에서 일단 공관위 차원에서는 수원 지역 출마 제안이 있었는데 이게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라든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단계를 좀 거치면서 별로 다시 답이 온 게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. 만약에 그 두 사람이 승낙했으면 본인 총선 출마했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혹시 뭐 의원님 들어보신 얘기가 있으세요? 뭐 저는 못 들어봤는데 거기에 네. 윤석열 대통령이 왜 나온지를 잘 모르겠습니다. 공천은 뭐 공관위원장하고 그러니까 최고위원회 그 당시에는 이제 비대위원회죠. 최종 추인으로 결정이 되는 거니까 거기 대통령이 왜 나오는지는 전체가 잘 모르겠고 아마 제가 기억하기에는 유승민 의원께서 불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. 그래서 아마 그때 진전이 더 이상 안 됐던 거는 간접적으로 연락을 했지만 그러니까 불출마 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한 게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뭐 전당대회 출마 부분은 뭐 잘 모르겠습니다. 아직 뭐 본인이 그거는 본인이 출마하면은 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. 그래서 고민하고 있다고는 하셨으니까. 네. 유승민 전 의원이 또 이 말을 한 게 있는데요. 사실 유승민 전 위원장 같은 경우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두 사람의 관계에 있어서 좀 배신자 프레임에 좀 갇혀 있는 상황인데 그게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아직도 좀 남아 있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. 원내대표와 대통령 간의 관계에서 있었던 그런 갈등 때문인데요. 갈등이 있었죠. 그 얘기를 이제 어제 한 방송에서 질문을 하니까 오히려 이런 예를 들더라고요.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뭐 45년을 구형하고 대법원에서 이게 확정 판결 받도록 한 사람들이다. 뭐 그런 논리를 펴면서 본인이 배신자 프레임에 이제 아직도 갇혀 있는 걸 억울해했는데 이런 식의 비유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? 그 유승민 의원께서 직접 하신 얘기입니까? 네, 배신자 프레임에 대해서 물으니까 오히려 그 두 사람이 박 전 대통령을 수사했던 이력 그리고 직접 구형했던 이력을 언급을 하더라고요. 글쎄요, 뭐 조금 다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거는 뭐 구체적으로 형사 사건이 문제가 돼서 수사를 했던 거하고 이거는 무슨 뭐 그러니까 검사로서 수사를 해야 될 의무가 있는 상황에서 했던 거하고 그다음에 대통령과 원내대표로서 서로 이렇게 협력을 해야 될 부분에서 협력이 틀어진 부분하고를 이렇게 같이 취급하는 거는 조금 어떨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뭐 어쨌든 그 갈등이 생겨서 대립적이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다 똑같겠지요. 하나는 검사로서 그 피의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갈등이 있었던 부분, 불편했던 부분. 그다음에 하나는 그러니까 이 다른 이유로서 갈등이 벌어져 가지고 유승민 대표와 박근혜 대통령 간의 갈등이 있어서 멀어진 부분. 뭐 이렇게 서로 관계가 안 좋은 부분은 뭐 틀림없이 같겠지만 그 내용을 똑같이 이렇게 취급하는 거는 조금 뭔가 이렇게 달라 보이네요. 정치적인 뭐 어떤 동료 사이에서 있었던 갈등과
만나기를 정치인과 이제 검사로 만났던 관계는 만나기를 애초에 예. 그 피의자와 예. 그다음에 검사 사이로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? 네. 윤 대통령하고 박 대통령 예. 간의 사이는 그러니까 그걸 같이 취급하는 게 조금 약간 저로서는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. 위원님은 늘 너무 점잖하게 얘기를 예. 하시니까 듣다 보니 부적절한 비유였다 이런 말씀을 근데 어쨌든 참 뭐 저는 점잖게- 이해가 안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원내대표 지금 구인난 겪고 있는 걸로 알려져 예. 있어요. 왜냐하면 원래 내일 선거했어야 되는데 9일로 미뤄졌으니까요. 그리고 네. 아직도 내가 하겠다 선언하는 의원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좀 어떻게 누가 해야 되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이철규 의원도 불출마를 좀 고심하는 것 같더라고요. 기류가 좀 바뀌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혹시 뭐 저도 뉴스로밖에 그 내용을 모르는데 네. 또 아침에 여기 지금 이 방송 준비하면서 이렇게 뉴스를 보니까 또 새롭게 준비하는 예, 지금 이거 생각을 적극적으로 하는 의원들도 있다라는 뉴스가 나오던데 네,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지금 한편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이 상황을 네. 우리 당을 위해서 책임지고 일을 해야 될 그런 그 어떤 의무감 같은 것도 있습니다만은 예, 또 다른 한편으로는 뭐 이렇게 직책 이런 것 때문에 좀 주저하는 부분도 있고 네,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번이 굉장히 어려울 거로 예상이 됩니다. 예. 과거 이제 협치를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. 지난 그 이제 현 국회죠 아직까지는. 네, 그 아시겠습니다만은 개원이 한 50일 가까이 미뤄지기도 하고 예,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배정 자체도 그 야당의 당신 여당이죠. 네, 그 알아서 다 했다가 이제 나중에 고쳐지고 그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물론 뭐 내부에서 선거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런 뭐 더 이렇게 심한 말들이 나오는 부분이 또 있겠습니다만은 네, 그 뭐 협치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애초부터 당파적인 이익을 내세우겠다 이런 분들이 지금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? 예. 민주당에서 네. 이런 상황에서 이게 그 굉장히 어려운 이 시기가 될 텐데 네, 이런 거가 이거 내가 과연 감당할 수 있을까 당에 예. 누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좀 주저하는 분들이 계시리라 생각이 됩니다. 그러나 뭐 주저하지 말고 네. 이게 좀 많이 나와서 또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하다 보면은 서로 좋은 아이디어도 얻고 예. 또 힘도 얻고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. 뭐 의원님이 그러리야 개인적- 생각이 네. 됩니다. 의원님이 개인적으로 좀 나서봐라라고 뒤에서 압력을 넣고 계시는 분은 없나요? 물론 뭐 이런 분이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속으로 예. 이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야 있지만 네, 여기서 제가 그 사람들만 딱 얘기하고 다른 사람을 얘기하지 않는 거는 네.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예, 뭔가 물밑에서 후보군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. 의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. 예,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. 이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가수 김은국 씨가요. 예. 지난번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그 선거 유세를 너무 적극적으로 하셔서 저희가 한번 모셔봤는데 예. 선거 이후에 전화 한 통 없더라 너무 서운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 보도를 접하고 권영세 의원이 전화가 왔다고 또 김은국 씨가 어제 방송에서 공개를 했더라고요. 감사 인사를 이 방송을 보고 하신 겁니까? 어떻게 하신 거예요? 그 사실 김은국 예. 선생님이 그 좀 저 얘기를 잘못하신 게 네. 저는 그 다음 날 바로 전화를 했거든요. 아 그래요? 예, 바로 저기 다녀가서 네. 이 아주 좋은 결과를 내게 돼서 고맙다 하고 연락을 했는데 네. 그 뒤에 보니까 뭐 아무도 전화 안 했더라고 그래서 이게 당 차원에서 전화를 한 사람이 없었나 보다 이렇게 당의 어떤 선대위나 비대위 차원에서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예. 했는데 본인이 뭐 좀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전화가 막 오더라라고 하면서 이게 뭐 당 차원의 어떤 전달이 있었나 뭐 이런 얘기 뭐 하셨는데 지금 그런 건 없었고 저는 예. 그런 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잘 모르고 네. 저는 어쨌든 그 선거 결과 난 다음 날인가요? 예.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. 그 김은국 씨가 그 발표 그거 이 발언하기 전입니다. 전임이시군요. 두 분 그러면은 감사 전화 하시면서 어떤 얘기를 좀 하셨습니까? 김은국 씨한테. 뭐 고맙다. 저 도와주셔가지고 예. 큰 도움이 됐고 그래서 이겼다. 그래서 빨리 한번 보자. 네. 소주 한잔 하자. 예. 전 소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예. 뭐 거기 좋아하니까 네. 소주 한 예, 잔. 한잔 하자. 뭐 예.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어쨌든 전화를 많이 받고 마음이 좀 풀리시지 않았나 싶어서 좀 다행스럽고요. 지금 당은 일단 비대위원장 임명을 하게 되고 원내대표 뽑을 테고
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총리 인선이 아직은 좀 남은 카드라고 볼 수 예, 있을 예. 것 같습니다. 이게 지난 그 영수회담 때 뭔가 총리 인선 관련해서 논의가 있지 않을까 했는데 전혀 언급이 없어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냥 뭔가 이제 정해서 넘어오면 우리가 인준 표결을 하겠다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요. 저희가 여론조사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. 예. 이거 보면 깜짝 놀라실 것 예. 같기는 한데요. 어제 나온 국무총리 적합도 조사에서 의원님이 1등을 하셨더라고요. 권영세 의원님이 15.7%가 나왔고 그리고 주호영 의원이 14.5% 그리고 이번에 약간 논란에 있었던 그 양정철, 박영선 같이 거론되셨던 박영선 전 의원이 또 11.2%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만 보면은 지금 의원님 총리를 선호하는 선호도가 가장 높기는 한데요. 뭐 총리는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거는 아닐 거고요. 아니지요. 아닐 네. 거고 지금 그 우선 그러니까 정부 입장에서는 이 일을 잘할 사람을 가장 우선적인 기준으로 검토를 할 거고 예. 그러나 지금 그 여야 관계가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네. 특히 야당이 절대적으로 저 다수를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동의가 필수적이니까 예. 그 이제 야당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이 누군지 네. 그리고 여야 간의 관계가 쉽게 동의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바뀌는지 아니면은 그 갈등 상황이 더 커지는지 예. 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뭐 이제 이 정부 출범한 지도 한 2년 정도 됐으니까 네. 인물 군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뭐 충분히 가지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그 새로운 인물이 이렇게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? 예. 그래서 인물 군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떤 이 상황이면은 동의 가능성을 좀 더 비중 있게 보고 네. 어떤 상황에서는 또 이 능력면을 좀 더 비중 있게 보고 뭐 이런 그 이제 이 선택 기준을 따르겠지요. 예. 예. 초반에 총리로 하마평에 오르셨을 때는 낭설이다라고 하셨는데요. 예. 지금도 근데 그 낭설 똑같은 예, 낭설이라는 게 네. 그 뭐 저한테 무슨 뭐 제안을 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서 언론에서 네. 그래서 저는 제안 받은 일 없다. 그리고 지금까지도 제안 받은 일 없기 때문에 네. 제안을 했다라는 얘기는 낭설이다. 아, 이런 얘기입니다. 제안을 받았다 이거는 아, 낭설인 예. 거고 제안을 받은 걸 전제로 여쭤보면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? 제안 받으시면 이게 그 정치인들이 예. 이럴 때마다 하는 정답이 있지 않습니까? 네. 예, 이 가정적인 질문에는 답하는 게 적절하지 예. 않다. 그래서 제가 여쭤봤습니다. 가정적인 질문을 하면 진짜 아무도 답을 안 하시더라고요. 예. 총리도 좀 궁금하긴 해서 어떤 예. 선택을 할지 좀 그렇고요. 아마 시간이 이제 조금 있으니까 지금 이제 상황을 봐가면서 네. 그 대통령실에서도 잘 준비를 할 겁니다. 예. 저희가 아까 전당대회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전당대회 후보군으로 오늘 그 현역 의원들, 전현직 의원들 이름이 많이 이제 거론이 예, 돼서 예. 후보군으로 정리가 되어 있었는데 일단 가능성이 현재까지는 좀 낮아 보인다고는 합니다만 한동훈 전 위원장도 끊임없이 제기가 되는 상황이거든요. 그래서 이게 만약에 전당대회가 당초 예상보다 조금 지연될 경우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말들도 있는데 의원님이 전망하시기엔 좀 어떠세요? 글쎄 뭐 저는 뭐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. 근데 네. 어디 뉴스에 그것도 언론에 보니까 예. 뭐 측근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좀 늦춰달라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데 그 아마 그것도 본인이 부인한 걸로 제가 알고 예, 있습니다. 비슷한 말도 한 적이 없다고. 예, 부인한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. 그 뭐 결국은 본인이 결정할 문제인데 네. 지금은 좀 쉬는 쪽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. 그 부인하면서 한 내용들도 보면은 네. 쉬는 쪽으로 더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잘 모르겠습니다. 어쨌든. 혹시 개인적으로 보시기에는 정치인도 사실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이게 적당한 시점에 좀 나와야 될 때와 좀 빠져 있어야 될 때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다선이시니까요. 보시기에 한동훈 전 위원장은 어쨌든 정치는 계속 할 것 같아요. 그럼 좀 나서야 될 때 어떤 시기에 나서야 된다고 보세요? 지금 전당대회는 너무 이른 건가요? 그 지금은 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 나오는 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. 더군다나 전당대회가 굉장히 이 준비 기간을 줄이자고 했으니까 예. 그래서 뭐 사실은 우리가 여당인데 비대위 체제를 너무 많이 했었지 않습니까? 네. 그래서 그 비상 상황을 자꾸 만드는 건 좋지 않아서 줄이는 게 맞다고는 보는데, 근데 지금 그렇게 줄어든 상황에서 또 바로 나오기는 좀
부담스럽게 생각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앞으로 전국상이 뭐 어떻게 진행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네.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겠지요. 그러나 그 상황에 따라서는 아마 얼마든지 본인이 그 나올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질 수 있다.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상황에 따라서는 예. 예, 오늘 본회의가 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아마 이거 끝나고는 가실 것 같은데요. 일단 이태원 특별법 처리는 합의를 했고 최상병 특검법까지 민주당이 오늘 올리겠다 네. 이런 것 같아요. 이번 21대 국회 안에서 어쨌든 좀 처리를 시도하겠다라는 것 같은데 민주당이 왜 이렇게 이 법안을 고집을 하는 걸까요? 지금 전체적으로 민주당이 이번 예. 선거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강성으로 변했습니다. 그래서 22대 때도 굉장히 강성으로 나와서 그 21대보다 훨씬 어려운 국회가 되지 않을까를 좀 우려하는데 뭐 홍익표 원내대표가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데 네. 그 조금 의외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21대 국회에서 이걸 다 마무리해 버리겠다. 뭐 그냥 하겠다가 아니라 해 버리겠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 거 아닌가. 네. 이런 부분에서 좀 걱정스러운데 뭐 이태원 특별법은 뭐 저하고도 약간의 관계는 있죠. 뭐 저희 그렇죠. 지역이니까. 예. 네. 근데 뭐 아쉬움이 있지만 뭐 협치를 통해서 합의가 된 부분이니까 잘 됐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 뭐 잘 통과되리라고 봅니다만은 이 최상병 그 특검법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앞서도 이 뭐 어떤 패널이 얘기를 하시던데 네. 그 지금 이 특검은 좀 보충적인 겁니다. 수사가 잘 안 됐다고 됐을 때, 봤을 때 미진하다고 봤을 때 특검을 하는 건데 지금 수사가 참 진행 중인 상황 아니겠습니까? 네. 더군다나 공수처장이 지금 청문회가 이제 곧 앞두고 예정이 돼 있죠. 있는데 네. 그 또 공수처장까지 임명이 돼서 공수처가 본격적으로 작동을 하면서 수사가 이루어질 텐데 그것도 하기 전에 지금 특검 먼저 하자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. 네, 적절하지 않다.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압박을 또 하고 있어요. 예. 직권 상정을 해야 된다, 요건이 된다, 뭐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서 뭐 의장 순방길까지 막아서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어제 박지원 당선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유튜브 방송이긴 했습니다만 방송이 나가는지 모르고 했다고 설명은 하시던데 욕설을 했어요 김 의장을 상대로. 이런 건 좀 어떻게 봐야 그 될까요?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이 왜 그러나 모르겠습니다. 그게 예. 방송에 나갔든 안 나갔든 네, 그거는 뭐 혼잣말로 해도 적절하지 않은 말인데 예, 그런 욕설을 한다라는 거가 그건 뭐 대단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. 예, 그 이제 아까 홍익표 원내대표 부분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굉장히 합리적인 분인데 자기 당 출신의 그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 자체도 뭐 막아서겠다라고 할 정도로 네, 그렇게 하는 모습이 좀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. 예. 뭐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. 네, 21대 국회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되 안 되면은 다음으로 넘겨서 계속해서 협의하는 거가 네. 그래서 여야 간의 그 이 갈등을 최소화시키는 거가 다수 야당의 예.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다수의 의석을 얻었으니까 야당도 좀 책임감 있는 정치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. 그런 취지죠. 예. 알겠습니다. 권영세 당선인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고맙습니다.